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의 이인승, 이상욱. 김옥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이렇게 많은 장비가 있는데 이게 다 어떤 건가요? 정확한 인공관절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체 인공관절 기구 중에서 일부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수술할 때는 환자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들이 이렇게 모양별로 다 있고 색깔별도 다 차이 나게 있는 거죠. 실제로 수술할 때는 이런 기구들이 의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할 때는 정해진 순서에 맞게 기구를 하나씩 의사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달받은 기구를 이용해서 의사는 수술을 하고 다시 간호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이상욱 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욱 관장님. 네, 방금 보여주신 이 많은 기구들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모형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무릎을 모형으로 만든 모형인데요. 피부 중앙에 약 10에서 13cm 정도 절개선을 가합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과 관절량을 절개해서 무릎 관절에 도달하게 되고 보통은 대퇴골, 경골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뼈에 맞는 크기에 맞는 사이즈 인공관절을 선택해서 이렇게 대퇴골, 그다음에 경골 이렇게 사이즈를 결정해서 이걸 이용해서 뼈를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될 때는 많은 기구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절제된 이후의 상태이긴 한데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요령 톱을 이용해서 뼈를 정확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제가 끝난 이후에는 맞는 사이즈가 뼈에 완전히 결합되도록 의료용 시멘트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변의 인대나 힘줄의 연부 조직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인공관절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게 되면 수술이 종료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매우 어려운 수술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매우 안전하고 수술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술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이즈를 쓰고 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환자가 다리가 다 안 펴진다거나 다 구부러지지 않는 환자, 그 다음에 내반스리락은 오다리가 심한 환자, 그리고 내반스릴과 반대인 외반스릴 X자 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뼈를 절삭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되게 되면은 환자들에게도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인공관절을 오래 쓰기 위해서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환자들에게 필요한가요? 이인승 선생님. 보통 초중기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또 체중 감량을 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을 경구 복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릎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허벅지 뼈와 아래에 정강이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치료법에 대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최대한 미루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실관절 인공관절 전체 한술 환자들의 평균 연령을 분석했을 때 71.6세로 기록이 되었고요. 2005년도가 67.5세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심평원에서 따로 수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만 65세 이상이면서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방사선학적 3기 이상의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60에서 64세라 하더라도 4기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수술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과적인 기저질환이나 다른 과거에 시행됐던 수술로 인해서 생긴 2차적인 관절염으로 인해서 좀 더 일찍 관절염이 오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준보다는 젊은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술 시기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을 우리 김옥걸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욱 과장님께서는 나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무릎 통증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일상적인 보행이 어렵다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밤에 통증이 심해서 주무시기 힘들 정도 되면은 그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주위에서 계속 수술은 끝까지 버텼다가 하라거나 아니면 수술 자체가 무서워서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근력 저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과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오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술 적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 무릎 상태만 해결하면 되지만은 수술을 버티다가 나중에 할 경우에는 그런 근력저하, 그다음에 내과적인 문제, 정신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회복은 더욱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두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인공 관절을 하게 되면은 수술 후 몇 살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이인승 과장님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의 수명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관절을 받은 환자 중에 10년 이상 쓰게 되는 환자는 전체의 95%, 20년 이상 쓸 수 있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7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많은 환자들이 70% 정도는 20년 이상은 거뜬히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가?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술적인 요인으로 당연히 수술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수술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의 크기나 위치, 그다음에 연부 조직의 균형, 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 측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술 이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인데, 일단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동양 사람들의 주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좌식 생활을 피해야 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치거나 넘어져서 인공관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가 적절히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수술적인 요인의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끝판왕이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아까 이상욱 관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무릎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참견의 김옥걸, 이인승, 이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